2014년 9월 11일 중국 구이저우성의 농부들은 평소대로 오전 5시 30분에 축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잡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던 라오티안. 오늘 그는 이곳의 공공 화장실을 청소해야 하는데요. 9월 11일 라오티안은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독의 요청에 따라 화장실 안 오래된 변기의 벽돌과 타일 청소부터 시작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화장실 구석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눈에 띕니다. 꼭 사람 머리 같은 게. 라오티안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 바로 현장에 도착해 수사를 시작하는데 당시 공공 화장실은 작은 안뜰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3면이 건물과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라오티안이 발견한 머리는 이미 심하게 부패돼 백골 상태였어요. 이 머리가 발견되자마자 라오티안은 뭔가 되게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왜냐? 내가 어제 출근했을 때 볼 일이 급해서 문제의 이 화장실을 썼는데 그때 이 화장실 한쪽 옆에서 이상한 가방을 발견했었거든. 그 가방 안에 보니 소뼈와 비슷한 뼈들이 막 들어가 있네. 이때까지 그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가 소고기 먹고 나서 남은 뼈 가방에 넣어 여기다가 그냥 버려놨구나. 그래서 그거 우려 먹을까 싶어 그 가방을 집에 가지고 갔었는데 다음날 바로 같은 장소에서 사람 두개골까지 나와 버리니 찜찜하죠. 설마 어제 그 뼈들도? 경찰은 즉시 사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화장실 주변에서 한 티셔츠와 핸드폰, 긴 바지 한 벌과 반바지 한 벌, 의문의 뼈들 몇 개와 가방이 하나 나와요. 뒤이어 경찰은 이 발견된 두개골과 라오티안이 전날 발견해 가지고 갔었던 뼈들 모두 법의학자에게 보내 검사에 들어갑니다. 이건 그냥 여기까지만 들어도 타살이고 시신유기잖아요. 하지만 당시 시신이 완전히 백골 상태였어요. 그렇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 수 있는 건 백골 상태가 됐으니 범행 발생 시기는 꽤 오래 전이겠구나 라는 정도? 살인하고 시간이 꽤 지나버렸구나. 증거가 세월 속에 많이 사라져버린 상황. 피해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만 있다면 거의 사건의 반은 해결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에 경찰은 두 그룹으로 나눠 한 팀은 주변 탐문 수사, 또 한 팀은 현장에서 찾은 물건들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문제의 화장실은요, 거의 30년 동안 사용한 화장실이었어요. 30년. 그렇다면 이거 몇 년도 어느 기간부터 조사를 해야 하는 걸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13년 전에 여기 축산업체에서 사람을 써가지고 이 화장실을 엄청 철저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었다는 거예요. 13년 전에. 그런데 이때는 화장실에 이런 거 없었거든. 2014년 두개골이 발견됐어요. 13년 전이면 2001년도잖아요. 2001년도. 이때까지는 없었다. 그렇다면 2001년 이후 두개골이 생겼다는 건데 2001년 이후 사건이 발생했구나. 2001년도 이후에 실종된 사람들을 추려보자. 경찰은 인근 마을 탐문 수사와 실종자 수사를 시작. 경찰은 40여 명의 남녀 실종자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뭐 딱히 부합하는 사람이 없어. 이때 법의학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부검 결과가 좀 이상해요. 우선 피해자는 여성인데 키가 140cm는 넘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어깨가 엄청 넓은 것 같아. 키가 180인 형사분보다도 어깨가 더 넓은 것 같다고.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갈비뼈는 보통 사람보다 길고
2개가 더 많아. 키가 140 미만의 여성의 어깨가 웬만한 남자보다 넓고 갈비뼈도 2개가 더 있고 체격도 좋아? 뭐지? 해당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좀 눈에 띄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탐문 수사했을 때 뭐 그런 사람은 못 봤다는데? 너무 이상하니까 경찰은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사망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 유골을 국립증거물 식별센터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보내주신 유골 확인해 봤는데 그거 사람뼈가 아니던데요? 동물 뼈로 나온 거예요. 머리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소뼈. 그러니까 이상하지. 다행히도 이 라오티안의 예상이 맞았던 거죠. 소뼈. 여튼 이때 이 전문가는 고인의 대략적인 신분도 감정해냅니다. 이 머리는 여자예요. 나이는 26살 전후로 한 4살 정도? 키는 16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cm 차이.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던 건 이 두개골에 이빨, 이가 남아있었어요. 정말 중요하죠. 이는 고인의 나이와 키, 성별은 물론 DNA까지 추출할 수 있어 고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핸드폰이 발견됐잖아요. 바로 이 핸드폰 조사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핸드폰 번호를 사용한 사람 딱 3명이 뜨네? 모두 남자.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하는데 보니까 2명은 법조인이고 1명은 해외에서 사업하는 남자네. 그렇다면 이 3명 중에 1명이 죽인 걸까요? 경찰이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 우선 첫 번째 법조인 리씨. 리씨는 품위 있는 스타일과 깨끗한 사생활을 갖고 있었습니다. 딱히 이상한 점이 안 보여. 두 번째 다른 법조인 왕씨, 이 또한 별 혐의점이 없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사업가? 세 번째 사람은 장씨. 그런데 이 남자 또한 확인해 보니 2000년 이전에 사업 때문에 중국을 떴네? 약 2001년도에 청소했을 때 깨끗했잖아요. 이 장씨는 2001년이 되기 전에 중국을 떠났다고 하니 이게 시간이 안 맞죠. 그렇게 어영부영 뼈가 발견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사건 수사는 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찰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시신 발견 현장에 다시 집중해요. 당시 이 화장실은 사방이 건물과 벽이었습니다. 화장실 주변으로 건물이 감싸고 있었단 말이죠. 더구나 어떤 경로를 이용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사는 건물을 통과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보시면 좀 안쪽에 있는 거예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이 범인, 이곳의 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경찰은 가까운 곳부터 뒤져보자 문제의 화장실과 가장 가까운 건물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탐문 수사 끝에 경찰의 눈에 띈 2 남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마약 중독자인 40대 량씨. 이 남자는 자식들이 20살이 갓 넘었을 때 아내와 이혼하고 그 이후에 혼자 살면서 종종 다른 여자들을 집에 데려와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의 집 창문에서 밖을 딱 바라보면 문제의 이 화장실이 바로 보였죠. 혹시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꼬셔 집에 온 거지. 그런데 집 안에서 그 여자와 트러블이 생겼고 몸싸움이 났고 그 과정에서 죽인 거지. 그래서 바로 보이는 이 공공 화장실에 시신을 버린 거 아닐까. 또 다른 사람은 같은 가족 건물에 살고 있었던 남자 루시. 이 남자는 2005년 도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자였습니다. 혹시 도박 문제로 사람을 죽였고 절단했고 공공 화장실에 유기한 거 아닐까? 그렇게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정말 중요한 단서를 하나 잡습니다. 탐문 수사하다가
경찰에 실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한 여자가 몇 년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네. 그 여자의 이름은 아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은 바로 아펜을 집에 갔습니다. 그리곤 아펜 어머니의 DNA를 가지고 와 발견된 고인의 두개골과 비교를 해보는데 그 결과는 고인 아펜이 맞네. 이렇게 사건 수사는 급물살을 탑니다. 경찰은 즉시 아펜을 집으로 출동.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펜의 어머니 말에 따르면 2000년도에 아펜이 리우라는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 아펜이 이 남자 집에 들어가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쓰레기라는 겁니다. 이 아펜의 여동생이 한번 언니 보러 집을 찾아갔었는데 언니 온몸이 멍이야. 뭐야? 언니 이거 누가 그런 거야? 그랬더니 언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느낌이 있으니까 바로 이 리우 남자친구한테 따져 물었는데 이 남자친구도 입을 싹 다물고 아무 말을 안 해. 이 여동생 말에 따르면 이 리우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어느 한날은 자기 언니가 갑자기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는 남자친구 바람난 것 같다고. 우연히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모텔 들어가는 거 봤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이런 하소연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펜과 여동생인 자기가 같이 쇼핑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언니 아펜이 온몸이 굳어서는 어딘가를 뚫어져라 쳐다보네. 뭐야? 뭘 보는 거야? 하고 봤더니 이 리우 언니 남자친구와 같이 모텔 들어간 년이 전현이야? 그 여자를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동생이 그 여자한테 가서 뺨을 그냥 날렸다는 겁니다. 야, 하다하다 임자 있는 남자를 건드려? 너 리우 씨랑 헤어져. 좋은 말로 할 때. 경고한 적까지 있었다고. 그 이후 그 여자를 본 적은 없다는데 여튼 아펜의 남자친구 리우 여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고 언니한테 잘 하지도 않았다 라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2001년 초에 리우가 아펜의 부모님 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리우 혼자 와가지고는 아버지 저 아펜과 결혼하려고 해요. 그런데 둘 다 돈도 없고 그래서 타지로 가서 일을 해 돈을 좀 모아올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아펜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아펜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펜의 아버지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리우한테 어디로 갈 거냐고 이런 걸 묻지를 못했대요. 그저 다음날 이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맞다 어제 리우가 와서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 듣고 이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바로 리우의 집으로 달려간 겁니다. 하지만 이 아펜의 어머니는 리우 집에서 이 남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집에 리우의 아버지만 있었는데 아버지와 리우와 아펜 일하러 집을 떠났다고. 그러니까 아펜 가족들 입장에서는 딸이 직접 말도 없이 얼굴도 안 보여주고 가버린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펜의 부모님 집으로 아펜의 물품들이 막 배송돼 옵니다. 리우가 아펜과 헤어졌다면서 그녀의 물건들을 다 보낸 거예요. 딸은 지금 집에 안 왔는데 얼굴 못 본 지 꽤 됐는데 물건만 덩그러니. 하지만 이때 가족들은 크게 신경은 안 썼습니다. 왜냐면 아펜이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고 집을 나가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알아서 마음 잘 추스리고 돌아오겠지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 아펜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리우는 아펜보다 1살 많고 둘이 같이 살던 리우 집은 두개골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한 거리, 불과 되게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되게 가까웠습니다. 당시 이 리우의 아버지까지 셋이 같이 살았는데 이들의 이웃들 말로는 두 사람이 그렇게 자주 싸워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까지 불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2001년 초 리우는 헤어졌다며 그녀의 물건을 그녀 부모님 집으로 보내왔고 그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아펜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 리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경찰은 리우를 강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 시작. 이놈 벌써 사건 현장 지역을 떠나 장수성에서 일하고 있네. 하지만 다짜고짜 리우를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범인이라는 단서가 전혀 될 수 없기 때문에 리우를 체포하기엔 증거가 너무 없어. 그래서 경찰은 리우와 아펜이 함께 살았던 집을 수색,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집 바닥을 파헤치니 거기서 혈흔으로 의심되는 조그만한 흔적 발견. 이를 증거로 경찰은 바로 리우를 체포,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리우는 기억 안 나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만 진술합니다. 하지만 야, 지금 네 집에서 피가 나왔어. 자꾸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우리 다 알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자백해. 그랬더니 진술을 바꿔요. 더 이상하죠? 아이, 그게 사실은요. 아펜이 제 집에서 죽은 건 맞는데요. 제가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거짓말해? 왜 모른다고 해? 왜 도망가? 왜 119나 경찰에 신고 안 했어? 말도 안 되죠. 사실 아펜 18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서 같이 살다가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펜이 남편과 자식 다 그냥 두고 혼자 고향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연락도 점차 뜸해지고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헤어졌다는 게 뭐 이혼 도장 찍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 연락만 안 하게 된, 그 과정에서 또 만나게 된 사람이 리우였던 겁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다 까고 만났으면 좋았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아펜이 숨겼던 거예요. 이걸 언제 알았냐? 둘이 동거 시작하고 같이 살다가 우연찮게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아펜에게 남편과 아이가 있다는 걸. 아니, 정리도 안 된 상태에다가 아이도 있고 하니까 리우가 이건 아니다. 우리 헤어지자. 친구로 지내자. 그래서 자기 말로는 잠깐 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헤어진 기간 동안 자기는 또 바로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게 앞서 잠깐 언급했던 아펜이 여동생과 쇼핑 나갔다가 우연히 그 여자 마주쳐서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였던 거예요. 샤오예. 이때 이 얘기를 들은 리우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당시 리우가 아펜과 둘이 동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아이와 남편 사실 알고 리우가 헤어지자고. 아펜은 싫다. 이런 상황인데 아펜 동거하는 집 나가겠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날 한바탕 한 겁니다. 너 왜 내 여자친구 때렸냐? 그리고 너 왜 집 안 나가냐? 당장 나가라. 하지만 아펜은 집 떠나길 거부합니다. 리우는 종종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며칠 동안 가 있다가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사건 당일 아펜과 그의 아버지가 자질구레한 일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펜이 우리 아버지를 때렸네.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리우 꼭지 돌죠. 감히 우리 아빠를 때려? 그래서 바로 아펜한테 따진 거예요. 너 왜 우리 아빠 때렸냐고. 그러니까 아펜은 아니라고, 오해라고. 이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흥분한 아펜이 과일 칼을 집어들어 먼저 자기를 찔렀고 그 모습에 자기도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바로 부엌으로 가 자기도 칼을 집어들고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아펜이 죽은 걸 확인한 후에야 제정신이 들었다고.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천을 하나 가지고 와서 아펜 몸을 감싸고요. 공공 화장실 옆 외진 곳에 있는 시멘트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사람들 왕래가 조금 있는 곳인데 재수 없어서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시신을 걷어 다른 좀 더 외진 곳으로 옮기려고 유기 현장으로 다시 오는데 생각보다 시신 부패가 심해. 그래서 아쉬운 대로 너무 또 시신이 전체적으로 있으면 크니까 눈에 띌 수 있잖아요. 아쉬운 대로 머리만 따로 떼어내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공공화장실 쪽에 이제 공공화장실 다른 쪽에 나름 숨겨놓는다고 놨던 겁니다. 자, 이게 살인마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이때 당시 이 리우의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펜이 자기 아버지를 때려가지고 그거에 열받아 이렇게 된 건지 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요, 이 주장을 딱 듣고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를 자기 여자친구가 때렸다고 해서 열받아 싸웠고 일이 됐다 했잖아요. 살인까지. 그럼 이 모든 상황에 아버지는 뭐 했어? 아버지도 그럼 아들이 살인한 거 봤다는 건데 묵인해준 거네. 그럼 같이 살았으니까 그 상황에 함께 있었을 거 아니야.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찌됐든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니까 리우 다시 말을 바꿔요. 사실은요, 제가 다른 지역에 일하러 갔다가 사건 당일 정오쯤에 집에 왔는데 뜬금없이 아버지가 어제 늦은 밤에 집에 기어들어왔다가 인사도 없이 오늘 아침 일찍 나간 놈이 뭐하러 또다시 기어들어와? 이런 말을 여기서 벙찐 거예요. 에? 아버지, 나 지금 처음 집에 온 건데 전날 밤에 집에 없었는데 무슨 남자? 이렇게 되니 한 가지 생각이 든 겁니다. 혹시 이 아펜, 이 여자가 우리 아버지와 내 집에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 자고 갔나? 이거 따져봐야겠다. 그래서 그날 밤 아버지를 고향 시골집 가서 오늘 주무시라고 보내고 자기는 카드놀이 하러 갔다가 한밤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펜을 보자마자 따져 물은 겁니다. 야, 너 어제 우리 집에 남자 들였냐? 남자 데리고 와서 잤냐고. 이걸로 싸움이 됐고 그 과정에서 열받은 아펜이 먼저 칼을 집어들고 날 찔렀다. 나도 열받아 찔렀는데 이렇게 됐다. 라는 거예요. 지금 앞선 주장이나 방금 주장이나 공통된 건 죽은 피해자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 늙은 아버지 때리래? 자기 아버지가 맞았다는데 어떤 놈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와 아버지가 사는 집에 딴 놈을 끌어들여 잤다는데 어떤 놈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그 여자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 여자가 먼저 칼을 집어들었다고요.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아펜의 여동생은 다 거짓말이라고, 우리 언니 그런 사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명 맨 처음 잘못한 사람은 우리 언니가 아닌 저놈일 거라고. 여튼 그렇게 시신 유기하고 이곳 저곳에서 도피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져서 장수성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바로 걸린 거예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증인인 아버지.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펜과 리우뿐. 하지만 죽은 피해자 또한 말이 없죠. 이 사건이 2001년도에 벌어졌는데 시신이 2014년도에 발견됐어요. 10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현장에 단서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아 어떻게 죽었는지, 정말 칼로 죽은 건 맞는지 현장 상황을 유추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우 말이 맞는 걸까? 어쨌든 2015년 6월 중국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제 생각은 리우, 아펜과 헤어지려고 했잖아요. 자기 여자친구까지 따로 사귀면서 이미 마음은 헤어진 상태였죠. 하지만 이 여자가 계속 집을 안 나가.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행동도 꼴보기 싫었겠죠.
그날 말도 안 되는 작은 이유로 태클을 걸어 싸움이 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먼저 목을 졸라 죽였거나 자기가 먼저 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칼로 시신분해해서 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아버지야 현장에 같이 있었다 한들 입 조심해달라라고 하면 아들이니까 모른 척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 없을 때 했을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흘러 사망 원인조차 알 수가 없으니 목이 졸려 먼저 죽었을 수도 있겠죠. 뭔가 자기가 죽여놓고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느낌? 이 사건뿐만이 아닌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죽인 연놈들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산자, 살인마들의 말뿐인데 그래서 오늘은 10년 동안 화장실에서 썩어가고 있었던 중국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